대입 시청자 풍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풍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이슈와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전달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오늘의 풍산의 가격이 다시 한번 더 5% 주가가 상승을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관련된 이슈를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구리 가격이 사상 신고가를 연일 달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관련된 이슈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 앞선 골드만삭스의 이 구리 전망에 따르면 600% 그러니까 한 6배 정도 이상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점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AI로 인한 급등 그 다음 재료는 무엇인지도 함께 오늘 전반적으로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리 가격 먼저 함께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오늘의 주도주가 됐었던 우리 구리 가격의 이유를 보게 되면 이 구리 가격 상승의 요인이 가장 크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구리의 가격이 1파운드당 가치인 5달러를 넘어서게 되면서 사실상 최고가, 사상 최고치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22년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있을 때 최고가가 5달러에서 밀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결국에는 구리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4년도 올해 초부터 이 3달러 후반에 있을 때부터 이 구리 가격에 대한 상승 요인을 짚어드리면서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렸었는데 3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30%나 거의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매수의 가속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이제 5달러를 돌파를 하게 된 계기는 사실 이유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는 좀 숏스키지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숏스키지라는 것은 원래 이 5달러에 왔을 때 이 대량의 공매도 세력과 그 다음에 매도세가 많이 붙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상과 달리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이뤄내니까 이제 더 큰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빌린 주식을 상환한다던가 또는 급박하게 스위칭이라고 하죠. 매도했던 거를 매수로 이제 가격을 돌리면서 한 번 더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리 가격 상승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자, 이거에 대한 전망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 구리 가격이 25년까지 70% 오른다라는 전망을 한 차례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를 보게 되면, 자, 이게 이제 21년도, 22년도 약 2년 전부터 이런 보고서를 썼었어요. 구리 수요가 앞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자, 녹색 에너지에 쓰이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썼는데, 여기서 말하는 녹색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기차라던가 또는 기존에 하고 있는 화석 연료 대신 신재생 에너지가 있겠죠.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이런 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구리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현재는 이 AI에 대한 발전에 의해서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런 인공지능의 발전, AI 시대가 도래할수록 이 AI에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하게 될 것 같은데, 이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이런 전력 인프라가 갖춰져야 된다. 거기에 들어가는 전선이라던가 소재인 구리가 곽강을 받고 있고, 해당 관련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큰 부각을 받으면서 폭증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생각을 뒤집어서 해보게 되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 AI보다는 이런 녹색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에 대한 구리 수요를 폭발시킬 거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오히려 AI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1차적으로 이 AI 때문에 구리 가격이 폭등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전기차 부분이 또 붉어진다라던가 또는 신재생 에너지가 가면 갈수록 붉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리적인 수요가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2차 3차 파동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이 될 시에 이 구리 수요가 2030년까지 현재보다 약 600%, 6배나 증가하고, 이 전환이 만약에 빨라진다라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 수요는 지금보다 9배 가량 급증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2020년대, 지금은 바로 이 구리 수요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물량의 성장 시기가 될 것이다. 즉 구리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까지
예측을 한 전망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지금은 AI에 대한 전력 인프라가 대두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갔지만 이 추후에 뭐 청정 에너지 시대의 전환이 있죠. 지금 현재 석탄 화력 발전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태양광 풍력으로 에너지로 옮겨지고 있는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구리의 3차 파동, 2차 파동으로 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은 뭐 알다시피 이 전기차 둔화 현상, 그 다음에 리튬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조금 주춤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이 고성장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기존 내연기관차 대비 4배 많은 구리 사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구리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계속 발달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구리의 공급적인 측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리 같은 경우에는 광산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현재 조업 중인 강산에 대해서 이 구리가 점점점 고갈을 하고는 중입니다. 원래 이게 19세기 때만 해도 이 구리의 채취량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5%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20세기 들어서는 2%까지 추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1세기 같은 경우는 약 0.6%, 사실상 1%도 안 되는 구리의 채취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인 즉슨 광석의 1톤을 캐내게 되면 구리 고작 0.6kg, 6kg죠. 6kg 정도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만큼 구리가 점점점 얻기 어렵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구린 재련소에 대한 감산 합의가 앞전에 소식이 또 들려오기도 했었죠. 이뿐만 아닙니다. 이 세계 최대 공급국 중에 하나인 칠레 역시 생산량이 20년 만에 최저로 내려가게 됐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수요와 공급이 함께 맞물리게 되면서 현재 구리의 사상 최고치 가격을 찍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방금 보셨던 칠레 공급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400만 톤까지 줄인 물량을 다시 한 번 더 580만 톤까지 추후에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공급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늘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24년도 올해와 그리고 25년도 내년까지 현재 신규 광산 구리 프로젝트가 없다라는 점 역시 이 구리 가격을 한층 더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산이 현재 단기적인 고점에서 박스권을 만들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 리뷰를 해드렸을 때 여기 구간에서 만약에 쌍고점의 형태가 나와서 주가가 하락을 일으킬 수 있으니 좀 주의를 하자라고 또 한 차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계속 지켜주고 있는 현재 부근이 여기죠. 그래서 여기 가격대를 안 깨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과거에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때 여부를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여기 자리랑 얼추 보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한 차례 급등 상승을 만들고 나서 저점 박스권을 그려주다가 한 차례 더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해당 가격대에서 또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서도 돌파가 나왔을 때 모습을 보게 되면 박스권을 그려주긴 그려주는데 우상향 저점을 조금씩 들어주면서 다시 한 번 더 5일선을 타고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저점은 조금 들어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5일선을 탈환을 해야지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해당 가격 구간에서 더 이상 돌파하지 못하고 지선까지 이탈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21선까지 우리가 내려올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지켜보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사실상 뭐 이런 단기 추세선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전체적인 추세가 우상향 기조가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우상향 기조만 안 풀린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저점을 밟고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해당 저점 구간을 안 깨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라고 하면 요게 일단은 그 상승 추세선에 있어서 기준봉입니다. 거래량 거래 대금이 터진 양봉이죠. 그래서 보통 여기에 저점을 깨게 되면 단기적인 조정세가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상승도 나오게 과거의 상승을 보게 되면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일단은 처음에 기준봉이 세워졌을 때도 여기를 일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준봉을 세워졌을 때도 여기를 딱 지켜주고 반등이 나오죠. 자,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여기서는 좀 윗꼬리가 강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매도세가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구간에 있어서도 잠깐 이탈은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주가가 여기를 지켜주면서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해당 기준봉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저점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주의 깊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